골목 끝, 낡은 대문 앞 사람들은 그 집을 그냥 지나칩니다. 70대 박순자 할머니가 사는 곳,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외톨이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문 앞 평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전화가 올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혼자 아침을 먹고 빨래를 널고 다시 평상에 앉아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넬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안부일 뿐이었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그럭저럭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도 점점 할머니에게 관심을 끊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돌아오던 아이 하나가 할머니 집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집에서 소독약과 반창고를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많이 다쳤구나. 할머니가 약 발라줄게.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아파? 조금만 참아,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혼자 계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가 편해서 그래.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혼자 있으면 외롭대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외롭긴 하지. 그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는 멀리 계셔서 옛날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이야기? 할머니가 아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네. 엄마가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안다고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이는 신이 나서 평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단다.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손짓 발짓을 하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어? 여기요, 엄마.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아이의 엄마는 미안한 듯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애가 폐를 끼쳤네요.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이 녀석 덕분에 할머니가 힘이 났네요. 아이는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이야기해 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또 오렴.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친구들도 이야기 듣고 싶대요. 할머니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모두 앉아라. 오늘은 호랑이 이야기를 해줄게. 아이들은 평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단다.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눈빛은 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은 숨죽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할머니 집 앞에는 매일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셋이었던 아이들이 5명이 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흥부와 놀부, 선녀와 나무꾼. 할머니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동네 엄마들도 하나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요즘 할머니 이야기만 하네요. 학원 가기 싫다고 떼쓰다가도 할머니 이야기 들으러 가자고 하면 바로 나가요.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할머니도 기분이 좋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요. 어느 날 한 엄마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식으로 이야기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더 많은 아이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다른 엄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만큼 이야기를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할머니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 오후 커뮤니티 센터에서 할머니의 이야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오늘은 할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줄게요. 아이들은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10살이었을 때 우리 마을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단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할머니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하다고. 책에서 읽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2달 후 이야기 시간에는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부모들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이야기 시간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할머니에게 물었고 친구와 싸웠을 때도 할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간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습니다. 옛날의 고요함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할머니의 딸이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소식 들었어요.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셨다면서요?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야. 그냥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 좀 해주는 거지. 딸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걱정 많이 했었어요. 혼자 계셔서 외로우시진 않을까, 아프시진 않으실까. 그런데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뻐요. 할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 늙어서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저희한테도 이제 동네 아이들한테도.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있잖아,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경쟁 같았어.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많이 가졌나 그런 게 중요했지. 그런데 이제는 달라. 내가 가진 걸 나누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된다는 거,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누가 찾아올까, 그런 생각에 눈이 저절로 떠져. 예전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 바랐는데 이제는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야. 봄이 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할머니를 위한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감사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행사장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깜짝 공연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객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동네 이장님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동네가 이렇게 따뜻해진 게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만 보고 이웃도 모르고 지냈는데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사람 사는 동네가 된 것 같아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이들 덕분에 살맛 나는 거죠.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다. 나이 70에 이런 기쁨을 느낄 줄 몰랐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누군가와 나눌 게 없다는 게 외로운 거였구나.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집도 아니었다. 바로 살아온 이야기들이었다. 그 이야기들을 나누니 세상이 다시 나를 필요로 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시간은 이제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구경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평상에 앉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처음 할머니를 찾아왔던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내년에 중학생 돼요. 할머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벌써 그렇게 컸구나.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작았는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중학생 되면 할머니 이야기 못 들으러 와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왜? 중학생이 되면 할머니 이야기가 시시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공부가 바빠질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오면 돼.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도 아직 많이 남아있단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왜?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저도 커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민수가 나를 닮고 싶다고 했다. 평생 살면서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본 적이 있었을까? 나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인데. 하지만 이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나이가 들면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했다. 사회에서, 가족에서, 모든 곳에서 밀려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내가 먼저 문을 닫았던 것이다. 문을 열고 가진 것을 나누니 세상이 다시 내게 다가왔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연결되지 못해서 오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경쟁이 아니라 나눔으로. 가지려 하지 않고 주려 할 때. 그때 진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7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70살의 할머니는 1년 전에 70살 할머니와 전혀 달랐습니다. 눈빛은 살아있었고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웃음소리는 집 밖까지 들렸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토요일 오후, 이야기 시간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할머니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요? 그래, 바로 지금 이 순간,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란다. 한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결혼하실 때나 아기 낳으실 때보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도 행복했지. 하지만 그때의 행복은 뭔가를 받는 행복이었어. 지금의 행복은 나누는 행복이야. 할머니는 이제야 알았어. 진짜 행복은 줄 때 온다는 걸.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이야기방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목소리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 오후 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외톨이였던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의 중심이었고 아이들의 할머니였고 모두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사랑하게 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였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가장 아름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할머니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